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의 고현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새로운 무소비가 뜬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멘트 혹시 기억하세요? 무를 주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 개그 콘서트, 예, 거기에서 그 갈갈이 박준영 씨가 한동안 그 날렸던 멘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이 멘트를 날리는 동안에 무소비가 한 20% 정도 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은 안 된 사실이지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오늘 그 다룰 상품은 무인데 이 무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도 같이 줄고 있죠. 그런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저희들이 무라고 하면 일반무, 그죠? 조선무라고 하죠. 조선무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무들은 어떤 생산과 소비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 생산과 소비, 그리고 구입 실태, 그 다음에 기타 무 구입 실태, 그리고 요약하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무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뭐 비타민 C가 풍부하다든가 해서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데도 왜 무 소비가 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실 무 먹기 힘들죠. 요리하기도 힘들고 우리 동치미 굉장히 먹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그런데 여러분들 동치미 직접 담가서 드시라고 그러면 드시겠어요?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사실 저도 못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동치미를 담아서 먹고는 싶어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동치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먹고는 싶은데 사실 담아서 먹으라고 하면 그걸 실행 옮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할 건데요. 잠깐 이제 생산 동향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재배 면적이 2000년도에 가장 재배 면적이 넓었어요. 재배 면적이 한 4만 헥타르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14년, 2015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인용을 못했고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1000헥타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까? 아까처럼 소비가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줄기 때문이거든. 소비가 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자들은 생산을 하게 돼 있겠죠. 재배 면적이 줄다 보니까 생산량도 보신 바와 같이 180만 톤에서 한 130만 톤. 그런데 단수는 재배 기술이라는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단수는 보시면 거의 시바르당 거의 뭐 4,400kg에서 지금 한 6,200kg까지. 물론 이렇게 좀 계절별로 좀 차이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2.5% 정도 연평균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00년도에 보면 한 4,018kg 이거 도매시장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입니다. 44,800원에서 한 7,600원 정도로 가격이 그 중간중간에는 오르락내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평균 증가율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쨌든 가격도 올랐습니다. 3.9%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 생산량이 줄었는데 단수가 오르고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액은 2000년 대비 2014년 한 1.1% 정도 약 3,800억 원에서 한 4,500원 정도 오른 거 되어 있습니다. 무가 이렇게 생산량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우리 농업 품목 중에서 한 22번째로 굉장히 생산량이 큰 작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작목 중에 하나죠.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좀 표시를 했는데 연도별로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2010년도에 보시면 재배 면적이야 이렇게 뭐 계속 추세로 줄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줄었죠. 2010년도에. 그리고 단수는 계속 증가를 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도 다른 해에 비해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생산액은 그해 2010년에 굉장히 올라갔어요. 생산량이 줄었는데 생산액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가격이 굉장히 그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의 관측 정보를 좀 훑어봤어요. 왜 그의 201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보통 월동무가 나오죠. 그 월동무가 나오는 시즌에 냉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가 굉장히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월동무가 나오면 이제 5월달까지 이제 본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무가 이제 자라는 생육 시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무 생산량도 굉장히 줄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결과적으로 결국엔 단수가 준 거죠. 10알당 단위 수량이 줄는 바람에 가격이 뭐 도매시장 가격이 18kg 상자 가격으로 보니까 상품 기준으로 뭐 17,000원 뭐 더 그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뭐 9월 달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뭐 그해 말쯤에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채소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채소류가 요즘 건강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채소류 소비량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무는 거의 뭐 정체 아니면 약간 감소 추세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 이 자료는 뭐냐면 저희 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농산물 소득 조사 자료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년 동안 그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수입은 약 179만 원에서 한 273만 원으로 한 4.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경영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뭐 굉장히 뭐 비료, 농약 등등을 되게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54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경영비는 무려 4.7%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런데 소득 같은 경우도 역시 74만 원에서 한 1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영비도 많이 들고 소득도 많이 늘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률이라 그러면 이 소득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저희들은 소득률이 높아야 되겠죠. 작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소득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률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작목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한 57.4%에서 56.4% 약간 소폭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그 작형별로는 조금 약간 대동소이하게 다음 그래프와 같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게 농식품 소비자 패널 대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소비자들은 소비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소비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보세요. 가구당 거의 한 6만 원 정도 구입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4만 원 정도로 굉장히 구입액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일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무소비가 많이 주는 거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그 밑에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신선무입니다. 신선무 아시죠? 그냥 먹는 거. 그게 굉장히 그 4만 한 7천 원 정도에서 2만 7천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무소비가 이 신선무 소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면 이제 뭐 단무지라든가 이런 무가공 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타리, 뭐 김치류 있죠. 김치로 파는 거는 보면 그것도 역시 거의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게 소비자 패널 데이터잖아요. 소비자 패널이라 그러면 가구의 소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가구의 소비는 줄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소비도 줄었을까라는 걸 한번 나름대로 그 제한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한번 유출을 해봤습니다. 1인당 소비량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 또는 증가를 했고요. 가락동 시장 반입량을 보면 최근 6년 동안에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쪽으로는 대체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구입액이 감소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이 들쭉날쭉하면서도 전체적인 하향 추세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구입액
그 양 정보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패널 데이터는 아쉽게도 양적인 정보를 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9,200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유출해 보면 도매 시장 양 정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 그 전체적인 그 양에 주는 게 가게에 주는 거는 같이 주는데 업소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일정 추세 또는 약간 증가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주는 거는 가구에 대한 무소비는 줄지만 뭐 업소를 통한 무소비는 약간 일정 수준 또는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전체 무 중에서 이제 신선무만 이렇게 바로 띄어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선무 이 가장 굵은 선이 이제 신선무의 이제 가구당 9,200입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구입하는 조선무입니다. 조선무, 일반무. 일반무가 굉장히 9,200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선무의 9,200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무들은 비중은 작지만 여기 보시면 열무, 알타리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무 등등은 보면 거의 일정 추세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여기 보면 이제 기타무인데요. 아직까지는 9,200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최근 6년 동안에 9,200이 한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무라고 하면은 콜라비, 비트, 순무 등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엄격히 말하면 콜라비, 비트, 순무는 사실 무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배추가 뭐 과로 따지면 양배추가에 속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로 인식을 해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사실 제목을 달 때도 이런 새로운 무소비가 뜬다 이게 제목을 달기가 참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무는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가 말할 그 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해서 우리가 그쪽을 한번 재배를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무가공 식품 그 구입액을 보시면 무가공 식품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거의 한 10,000원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무가공 식품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단무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무말랭이, 시래기, 무청순 이렇게 구입액이 있습니다. 이제 무가공식품에 대한 어떤 정보고요. 그리고 무김치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무가공식품만큼 이렇게 일정하지만 약간 증가 또는 오르락내락을 하고 있는데요. 변화 추세는 다음과 같고 무김치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무김치, 그다음에 열무김치, 알타리김치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가구당 구입액이 감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업소에 대한 무소비는 약간 일정 수준 또는 약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판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소가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무 크기라든가 이렇게 품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까 그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하고 그러면 무 구입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좀 알아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데이터로 이렇게 저희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는 구입액하고 주부 연령하고 관계입니다. 즉 말로 풀어 설명하면 주부 연령이 많을수록 물을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젊은 주부들은 물 별로 요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잘 안 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나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구입액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은 무 요리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중고생이나 어린이 수가 많을수록 무 구입액은 감소를 한다라는 건 저희 상식적인 생각을 이렇게 데이터로도 역시 규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될 거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젊은 주부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 수요층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무요리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둬버려야 될 거냐? 그럼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계속 무를 팔 거냐? 무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생존에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닭 같은 경우, 축산 같은 경우도 닭이 미래에서는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닭 소비는 굉장히 줄 거다. 그러는데 치킨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그 소비를 몇 배를 늘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도 제가 당장 무슨 요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무를 대부분 사람을 그렇잖아요. 아까도 좀 말했지만 동치미라든가 뭐 그다음에 무채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근데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요리, 그다음 간단한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소비를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입 시기별로도 좀 알아봤습니다. 예, 구입 시기를 알아보면 좀 약간 재밌는 걸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쳐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반무, 신선무 같은 경우 보시면 11월에 가장 구입액이 많거든요. 그죠? 예상하시겠죠? 11월에 왜 구입액이 많은지. 예, 김장. 예. 데이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뭐 특별히 다른 걸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장철이니까 거의 뭐 몇 배가 늘죠. 3배, 4배가 늡니다. 구입액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연두색. 이거 알타리무예요. 알타리무. 알타리무도 보면 김장철에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왜 그럴까요? 알타리로도 김장을 담가요, 요즘은. 예. 그래서 김장철에 늡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또 여기 보면 알타리무가 여기 5월 달에도 보면 굉장히 구입이 높거든요, 봄에. 여기는 왜 높을까요, 구입액이? 그렇죠. 김장이 떨어지니까. 예. 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렇고요. 보면 여기 약간 그 밤색 계통이죠. 밤색 계통 이게 열무의 구입액이거든요. 구입액이 보면 여기 좀 날씨가 따뜻할 때 있죠. 따뜻할 때 그때 좀 수요가 많아요. 알타리 뭐 겨울에 드십니까? 여름에 많이 드셔요. 예, 데이터로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 생산 농가들은 뭘 해야 될 거냐. 소비자들한테 물론 먹어라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팔면 되겠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무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여기 제일 위에가 이제 단무지인데요. 단무지 보면 4월 달하고 10월 달이 예, 구입액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위에 써졌네. 여기 컨닝 누가 하셨죠? 컨닝. 예. 여기 그때 막 야유회도 많이 가고 소풍도 많이 가죠. 그래서 단무지, 무는 또 품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많다.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여기 보시면 또 연두색에 보면 여기 1, 2월 달에 놓고 여기 좀 겨울이 좀 높은 걸 보시죠. 시래기 무청입니다. 시래기 무청. 시래기 무청은 뭘로 먹죠? 국 끓여 먹죠. 예, 겨울에는 여기 따뜻한 거 그런 거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 팔아야 되겠다. 자, 무익 구입처별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예요. 무익 구입처로 보면 신선무 있죠. 신선무는 전통시장에서 좀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죠? 저희들 또 무는 어디 가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사야지 좀 뭔가 좀 더 신선하고 그러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쪽에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고요. 무가공식품이나 무김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보다는 마트나 뭐 슈퍼 이런 데서 좀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서 많이 팔리니까 거기에 맞는 판매 전략 수립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문한 결과인데요. 무요리하고 가공식품 선호도를 보니까 무 크기가 어느 정도를 선호하냐 그랬더니 뭐 사람마다 손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한 뼘 반 정도 크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한 30cm 정도. 예. 어떤 분들은 뭐 더 큰 거, 더 작은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니까 약 한 뼘 반 정도 크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파실 때도 이 정도 뭐 생산할 때도 이 정도 크기 무를 생산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거 보시면 예, 무말랭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무지, 쌈무 순으로 이렇게 예, 가공식품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무요리 중에 뭘 할 수 있어? 이거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요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무요리 중에 뭐냐? 이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특징 정글 보시면 무생채 있죠. 무생채. 무생채는 조리도 쉽지만 또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로 나타났어요. 무생채가. 생채. 막 침이 막 흐르죠. 생채 생각하면. 그리고 보면 또 다른 거 보면 동치미 아까 언급을 했죠. 동치미는 선호는 해요. 되게 먹고 싶어요. 겨울에 막 시원한 동치미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담가 먹어라 그러면 사실 엄두도 안 납니다. 그래서 동치미 같은 경우 선호하지만 굉장히 조리가 어려운 그 식품으로 나왔고요. 계절별로 보면 이제 무생채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동치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요리와 가공식품 선호도가 이렇게 금방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요리 먹고는 싶은데 굉장히 요리가 어려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좀 그런 레시피라든가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좀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도 아닌 무 같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무도 아닌 무 같은 뭐죠? 그런 그 노래에서 나오던 그런 건데 이 콜라비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가 아닙니다. 양배추과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비가 굉장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콜라비가 기타무가 굉장히 약간 2배 정도 구입액이 늘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타무 중에 거의 80% 정도가 콜라비입니다. 콜라비. 근데 콜라비 그다음에 비트 순무 순으로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전체 기타무 구입액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콜라비가 거의 뭐 전체 기타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이 이제 순무고 이제 순무인데 이거는 좀 약간 그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하향 추세 있고 연두색 있죠. 연두색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약간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콜라비의 특성이 뭐냐면 콜라비 혹시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신 분? 굉장히 한 5분의 1 정도 되신 분이 먹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무쳐놓게 깎아 먹으니까 되게 맛있죠. 과일처럼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식이기도 하고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콜라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호기심에 사실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구입액이 늘었다, 소비가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콜라비가 단점이 있어요. 콜라비가 이제 보통 재배 환경이 한 20도 정도, 그러니까 한 봄, 가을 정도 재배가 그게 적재 온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라비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어디서 재배를 되냐면요, 많이 제주도에서 거의 다 재배를 됩니다. 제주도에서 겨울에. 그러니까 월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겨울하고 겨울철에 보니까 굉장히 구입액이 많죠. 여름철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먹기 싫어서?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20도 정도, 생육기한 한 1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 고랭지나 이런 쪽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게 제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랭지 무 대신에 콜라비 재배해서 해가지고 재배하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망하면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재배할 필요가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그래서 콜라비는 뭐 어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무가 아니고 사실은 양배추과랍니다. 양배추과. 여기 저희 보면 그 순무하고 양배추하고 겹해서 얻은 거랍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 보면 뭐 콜라비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걸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구입처가 콜라비가 초기에는 뭐 2010년 전통시장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업형 슈퍼 이렇게 구입처가 이렇게 이전이 됐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기타무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 있죠. 비트. 그다음에 순무 있잖아요. 비트는 사실 저 먹어보지 못했어요. 보기만 했고. 근데 순무는 먹어봤는데 순무가 좀 쌉싸름하죠. 근데 이 쌉싸름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되게 갑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순무를 되게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편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 쌉싸름 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체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비가 줄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거의 등락을 거듭하지만 거의 이게 막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비트 같은 경우. 그래서 콜라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인과학적 변인별로 보면
여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주bio 연령이 높을수록 굉장히 콜라비를 많이 구입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거는 콜라비가 다른 것보다 뭐 일반 무보다 킬로당 가격이 좀 한 2배 정도 비싸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주bio 연령이 건강한 데 비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챙길 것 같은데 의외로 주bio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콜라비 수요가 있는데 아까처럼 여름철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먹도록 해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거는 이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떤 품종을 개발하는 건데 이 품종 개발하는 걸 한번 이제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저는 이제 장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돈이 되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외식업종 수요가 가구에 비해서 줄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정체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식업체 쪽을 판매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를 선호하지 않는 그냥 바쁜 젊은 사람들한테 이 간단한 맛있는 레시피를 제공해 주면 굉장히 무 소비를 촉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 보면 업소 중에 보면 쌈무, 치킨무 등이 있죠.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새로운 또 작품을 또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절별로도 굉장히 요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